중국 문자의 이해. 문자학 전문 용어 1.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문자학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통학 글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중국 문자의 제15주차 제1한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자학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500실용 한자 중에서는 통해서 학에 이르는 글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알아볼 문자학 전문 용어로서는 고문, 근문, 조충서, 주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문과 고문은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처음으로 고문이라는 명칭이 나온 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고대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시황 시절에 이미 고문이라고 이러한 명칭이 남았는데요. 즉, 그 시기 이전의 문자가 바로 고문자였겠죠. 우선 고문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봅시다. 중국 고대 글자체의 명칭이다. 넓은 의미로서 진나라가 문자를 통일하기 이전 사용되던 문자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설문해자에서 정의한 고문이죠. 근문은 이 고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 진나라 시기에는 그 시기에 그 시기의 문자. 즉, 한 나라에 통용되던 예서, 이러한 것들이 근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충서란 한자 서체의 하나입니다. 그 모양이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충서라고도 하였습니다. 주문은 고대 한자 서체 일종인 대전체의 별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자학 전문 용어. 그럼 문자학 전문 용어 중에 고문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고문이란 중국 고대 글자체의 명칭입니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진나라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진나라가 문자를 통일하기 이전까지 사용되었다는 문자를 가르쳐서 고문이라고 했고요. 허시는 설문에서 이제 또 다른 고문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건 또 다른 고문이기도 하고요. 즉,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을 기본으로 해서 주문, 고문 두 종류 이세자를 소개합니다. 또한 고문은 말했죠. 근문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 당시, 즉, 한나라 때 고문은, 노나라 공왕이 공자의 옛날 집을 허물었을 때 벽 속에서 나온 고대 경전에 쓰였던 글자체. 그가 바로 고문이라고 했고요. 또한 여기서는 지금 문자에 대한 것으로 의미를
했는데요. 문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즉, 그러니까 예전에, 즉, 한나라 때는 한나라 이전에 사용하는 고대 문장체를 고문체라고 했고요. 한나라 때 그 당시에는 금문체라고 하기도 했고요. 즉, 고문, 금문은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서, 문자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체를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문자 본다면, 그렇죠. 소전을 기준으로 해서, 예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소전 이전의 문체가 바로 고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한나라 때 기준이겠죠. 또한, 오늘날 우리 입장으로서 말을 한다면, 문자 혹은 문장에서 고문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는 백화문이 아닌 것은 다 고문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문과 금문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문장을 말하는지 아니면 문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시기를 놓고 말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서 말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금문은 고문에 대해서 상대적이죠. 즉 이게 한나라 때는 한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문자를 고문, 그 당시의 문자를 금문, 즉 한나라 때 금문은 예서가 되겠고요. 진시황 때의 금문은 소전이 되겠고요. 오늘날의 금문체는 해서가 되겠네요. 문장으로서 얘기할 때는 당시에 예를 들어서 당나라 때 고문운동 많이 하는데요. 당나라 때 고문운동은 그 당시에 별려문이라든지 문장을 어렵게 쓰거든요. 예전에 순박했던 그러한 문장으로 쓰자 하는 것이 예전의 문체, 그것을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화려한 미사여구만 추구했던 그런 것을 금문체라고 했고요. 그거는 문자가 아닌 문장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만약에 금문과 고문을 얘기한다면 오늘날의 금문은 중국어에서 백화문이 되겠고요. 문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고문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한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고문이란 즉 문자를 말하는 것보다는 문장체, 즉 우리가 말하는 한문을 두고 얘기할 때 고문이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여기에 문자학적 개념으로서 금문은 한대에 통용되었던 예서를 지칭한다. 그 예서 이전의 것을 고문이라고 얘기했다. 당시 오늘날이란 뜻으로는 금문이란 표현을 한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문장의 개념으로 볼 경우에 당나라 때 혹은 당대의 새로운 사상이나 형식이 반영된 문장이나 글을 금문이라고 하고요. 주로 고문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 그러한 것을 지칭할 때 금문이라는 표현을 쓴다. 조충서, 한자 서체의 하나입니다. 충서라고도 하고요. 주로 진나라 때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서체 가운데 모양이 새나 혹은 벌레가 움직이는 모양, 벌레의 모양과 같다, 비슷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충서는 주로 병기, 즉 칼이나 종정 등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 보이죠? 구불구불한 것이 마치 새의 모양 혹은 벌레의 모양과 같다 해서 조충서란 이름이 붙어있다. 길쭉길쭉하니 꼬리도 있고 그렇죠. 새 모양 같기도 하고 곤충 모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충서란 표현이 쓰여진 거다. 새조자, 벌레충자. 주문이란 또 용어가 있습니다. 주문은 고대 한자 서체의 일종의 하나인 대전체에 대한 별칭으로 쓰입니다. 한서의 예문지에 보면 주나라 선왕 때 사관인 주가 대전 15편을 지었다라는 기억이 나와요. 그래서 주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주가 대전 15편을 지었다. 주가 지은
대전책, 그래서 주문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을 사주편 혹은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이란 유래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합 글자. 다음으로는 500실용 한자 중에 통해서 학에 이르는 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통할 통자입니다. 용자와 시험시험 가다의 의미 착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 용자, 이건 음이 되겠고요. 착자는 뜻이 되겠네요. 음과 뜻이 만난 형성 글자입니다. 즉 골목길이 큰 길로 이어져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통하다의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뜻은 통하다. 음은 통, 병음은 통, 부수는 시험시험 가다의 착자입니다. 음과 뜻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각골문은 보이지 않고요. 금문과 소전은 형체가 유사하네요. 예서, 해서 같은 사형을 가지고 있고요. 일맥상통, 일맥상통, 즉 생각이나 성질, 처지 등이 어느 면에서 한 가지로 서로 통한다, 즉 서로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일맥상통입니다. 음과 뜻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로서 부수는 시험시험 가다, 착자이다. 다음은 특별하다 의미의 특자입니다. 이 글자는 소우자, 뜻을 나타내는 소우자와 관청을 나타내는 절사자, 뜻과 뜻이 만난 글자인데요. 즉 관청에서 희생으로 쓰는 소, 보통 소가 아니죠. 아주 특별한 소를 써야 됩니다. 아주 제일 좋은 소를 써야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는 어때요? 소의 뿔, 두 뿔이나 모양을 본뜬 글자가 소우자죠. 그 소우자에 관청을 나타내는 사자가 합쳐진 글자로서 특별하다는 의미가 나왔다. 관청에서 쓰는 희생물, 그 소, 특별하다. 음은 특, 병음은 터, 부수는 소우자입니다. 소전, 예서, 해서 비슷한 자형을 가지고 있고요. 금문과 갑골문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로서 부수는 소우이다. 다음 널빤지 판자입니다. 이 글자는 나무목, 뜻을 나타내고요. 돌이킬 반자, 음을 나타냅니다. 음과 뜻이 합하여 이루어진 형성 글자입니다. 즉 통나무를 반 뒤집어 가면서 켜낸 널빤지, 합한 널빤지를 말한다. 그래서 널빤지란 의미가 되었습니다. 뜻은 널빤지, 음은 판이고요. 중국어 발음, 병음은 빤입니다. 부수는 나무 목자이고요. 이 글자는 금문, 소전, 금문, 갑골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과 뜻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로서 부수는 나무목이다. 다음은 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패자입니다. 음을 나타내는 조개 패자와 치다의 의미를 가진 칠복자죠. 즉 물건이 부딪혀서 서로 부서지는 것을 뜻한다. 거기에서 패하다, 치다라는 의미가 나왔다. 그래서 뜻은 패하다, 음은 패자, 그리고 병음은 빠이입니다. 음과 뜻이 만났습니다. 음과 뜻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예, 갑골문 근문 다 보입니다. 예, 갑골문 근문에 조개패 보이고요. 칠복자 있죠? 예. 그래서 부딪혀서 물건이 재물이 조개패자는 귀한 물건이 부딪혀서 부서지는 거. 패하게 되다, 상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나왔다. 성어 보면 경적, 필, 패란 말이 있습니다. 경, 가볍게 대하다, 적을, 상대를. 적을 가볍게 대하면, 적을 가볍게 보면 필패,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경적, 필패입니다. 음과 뜻이 만난 형성글자로서 부수는 칠복자이다. 답은 편하다의 의미 가진 편할 편자입니다. 예, 사람인자 그리고 고칠 갱자 다시 갱자 의미죠. 뜻과 뜻이 만났네요. 예,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입니다. 사람이 불편한 것을 고쳐서 고칠 갱자 다시 갱자 문득 편리하게 된다. 바로 편리하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그래서 문득 편리하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뜻은 편하다, 편리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음은 편, 병음은 삐엔입니다. 부수는 사람이고요. 이 글자에 근문과 갑골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전, 해서, 예서 그 자형이 유사합니다.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로서 부수는 사람이니다. 다음은 평평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평자입니다. 이 글자의 자원은 물 위에 뜬 물풀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수면이 고르고 평평한 것을 나타내죠. 상형 글자입니다. 그게 본의고요. 혹은 어떤 학자들은 간자와 여덟 팔자 합쳐진 글자로서 뜻과 뜻, 회의 글자로 보는데요. 즉 저울 양쪽에 같은 여덟 팔자, 같은 중량을 놓아서 균형이 되게 한다. 그래서 평평하다, 공평하다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저울칭자의 본자로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취해도 상관없고요. 즉 상형의 의미로 본다면 물 위에 뜬 물풀의 평평한 모습, 평평한 수면의 모양, 그 모양에서 왔다. 상형 글자이다. 뜻은 평평하다. 음은 평, 병음은 핑, 부수는 간자입니다. 각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문 소전 혹은 예서해서 오늘날 예서해서 근문 소전에 이르기까지 모양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글자는 표면을 나타내는 글자 겉표입니다. 이 글자는 털럭을 나타내는 털모자와 옷을 나타내는 옷의자 합쳐진 회의 글자입니다.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입니다. 즉 모피 털이 있는 옷을 겉쪽으로 겉으로 입는다 해서 겉 혹은 닷갓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의미가 겉, 표면, 음은 표, 중국 발음으로 병음으로서는 뼈라고 합니다. 음과 뜻과 뜻이 만난 글자 회의 글자입니다. 부수는 오드이고요. 이 글자의 근문과 갑골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전, 예서해서 그 글자의 자형이 유사합니다. 거기 성어 중에 덕의 인표란 말이 나오네요. 덕망이 높아 사람의 사표가 됨을 나타낼 때 덕의 인표, 인표는 사람의 사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 덕은 사람들의 기준이 사표가 될 만하다라는 말이 바로 덕의 인표이다.
다음은 물건을 뜻하는 품자입니다. 이 글자는 입구자가 3개 모아졌네요. 즉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는 입구자 3개죠. 주고받으니 좋은 물건이 생겨난다, 나타난다 하여 물건을 뜻하게 되었다. 혹은 입구자는 입이 아니라 여러 물건을 뜻하기도 한다, 물건을 뜻한다 라고 말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 물건 물건 품자, 뜻은 물건, 음은 품, 병음은 빈입니다. 부수는 입구자입니다. 입구 3개가 모인, 뜻 3개가 모인 회의 글자입니다. 갑골문, 금문, 소전, 오늘날 쓰이는 예서, 해서, 모양이 어때요? 글자의 차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품행방정이란 말이 있죠. 품성과 행실이 아주 바르고 단정함을 말할 때 품행방정이란 말을 합니다. 품성, 행동, 방, 모나다, 정, 곧다, 바르다, 방자도 바르다, 정자도 바르다 라는 의미죠. 바르고 단정하다. 품행, 행정입니다. 입구자 3개 모인 회의 글자로서 부수는 입구이다. 반드시 필자입니다. 이 글자도 8팔자 그리고 창과자가 합쳐진 글자로서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입니다. 땅을 나눌 때 8팔자 경계 짓는 기준 편말 창과자죠. 주살익자죠. 주살익 편말을 세운다는 것에서 반드시란 뜻이 된다. 혹은 마음에 말뚝을 치듯 결심하고 꼭 한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라는 의미가 나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금문과 갑골문 다 보입니다. 어때요? 땅을 나눌 때 경계짓는 주살, 그 편말이 보입니까? 예서와 해서는 글자 차이가 같고요. 금문과 갑골문 비슷한 자형 가지고 있고요. 소전은 예서의 근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뜻은 반드시, 음은 필, 병음은 삐, 부수는 마음심입니다. 다음은 붓을 뜻하는 붓필입니다. 대나무를 나타낸 대죽과 붓을 나타내는 율자가 합쳐진 뜻과 뜻이 합쳐진 회의 글자입니다. 즉 손에 붓을 쥔 모양의 율과 자루가 대나무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대나무를 붙인 거죠. 즉 대나무로 만든 붓을 뜻합니다. 갑골문과 금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자의 뜻은 붓, 음은 필, 병음은 삐, 부수는 대나무 죽입니다. 그 다음에 물, 냇물, 강물을 나타내는 물하. 여기서 뜻은 물수가 뜻이고요. 오를 가자 이게 나타냅니다. 음과 뜻이 이루어진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본래 황하를 나타내죠. 훗날 하구가 큰 내의 통칭으로 쓰입니다. 강강자는 반대로 장강, 양자강을 말합니다. 이 뜻은 여기에 이 물하, 뜻은 물, 강물, 음은 하, 병음은 허입니다. 부수는 물수가 부수입니다. 음과 뜻이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갑골문은 보이지만 금문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하분주란 말이 있죠. 적을 치러 가면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고 나서는 그 배를 태워버린다. 강을 건너버리고는 그 배를 타고 간 배를 태워버린다. 즉 필사의 각오로 싸움에 임함을 말할 때 제하, 강물을 건넌 다음에 분주,
배를 태워버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체하분주. 예, 이 글자, 예, 물하자는, 강물 하자는 은과 뜻이 맞는 글자, 형성 글자로서 부수는 물수이다. 다음은 아래를 뜻하는 아래 하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사자 설명할 때 위쌍자와 더불어 많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글자죠. 네, 글자의 자원은 표준선 아래에 점으로 표시한 곳이 아래, 그리고 그 표준선 위에 점을 그은 것이 위. 그래서 아래하 위상은 나타내는 방법이 똑같죠. 그 기준선으로 점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아래 뚫을 본자 흙을 하나 세워서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위상자는 올라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뜻은 아래, 음은 하, 병음은 시야, 부수는 하나 일입니다. 갑골문, 금문, 소전 다 보입니다. 갑골문, 금문 유사하고요. 소전, 예서, 해서 자형이 비슷합니다. 예, 지사 글자입니다. 다음은 여름을 나타내는 글자, 여름하. 이 글자도 뜻과 뜻이 만나는데요. 머리 혈자에, 그 다음에 칠자죠. 다리를 나타내는 칠자죠. 더워서 머리와 몸통, 다리를 드러낸 모양. 더워서 몸 전체를 나타낸 모양. 즉, 여름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뜻이 여름, 음은 하, 병음은 시야. 그 다리를 나타내는 글자, 그게 부수가 되겠고요. 뜻과 뜻이 만나는 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의 글자입니다. 갑골문에는 이 글자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다라는 의미의 글자, 배울 학자입니다. 효자와, 그다음에 그 절구를 나타내는 글자와, 이것도 뜻과 뜻이 만난 글자예요. 사리에 어두운 아이들이 양손에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는다. 거기에서 배운다라는 의미가 나왔다. 뜻과 뜻이 만난 글자, 회의 글자. 그래서 이 뜻은 배우다. 음은 학, 병음은 쉬에, 부수는 아들 자자이고요. 뜻이 모인 글자, 회의 글자입니다. 갑골문, 금문 다 보이죠? 형태가 유사하고요. 소전, 예서, 해서 자형이 비슷합니다. 교학상장이란 말 있죠?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서로 진보시켜준다는 뜻이 바로 교학상장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자학 전문 용어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